안녕하세요. 자, 일요일 밤이 또 지나가고 있네요. 너무나 기대와 우려가 함께 하고 있는 다음 주죠. 4월 2일,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만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경기 침체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이 역시도 이제 4월 2일 이후의 주가 흐름하고도 크게 연관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자, 저는 여러 가지 경기 침체를 파악하는 지표들이 있죠. 저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 보면서 진짜 경기 침체가 올 것인지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경기 침체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만약에 10%가 넘어가고 20% 가까이 된다고 한다면은 직장을 잃은 분들이 많으면은 당연히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이제 침체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실업률의 상승과 경기 침체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실업률이 몇 %입니까? 5%가 여전히 넘어가질 않습니다. 4% 초반이죠. 그래서 4% 초반의 실업률을 완전 고용 형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업률이 4% 초반인 나라에서 경기 침체가 있었던 사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공부한 바로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투자 심리의 위축입니다. 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 당연히 경기 침체와 연관이 있겠죠. 근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견기업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시대의 흐름, AI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그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라든지 여러 가지 반도체 회사들의 지금 물론 주가라든지 지수는 하락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탄탄한 수요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기 침체가 과연 올 것인가? 이 역시도 좀 퀘스천 마크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비 심리의 위축입니다. 그래서 소비가 과연 지금 위축이 되고 있는지, 오히려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로 저는 코스트코와 월마트의 실적을 봅니다. 2024년 4분기 때 이 두 회사의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근데 이 두 회사의 실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주가는 월마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6% 넘게 하락을 했어요. 왜냐? 가이던스를 안 좋게 얘기했습니다. 관세부터 해가지고 조금 상황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근데 주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락할 것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수뇌부들이.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보험입니다. 나중에 지금 이렇게 매출이 전년 동기 나쁘지 않은데 실적이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가 만약에 안 좋아져 버리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고위임원진이나 CEO가 다 져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관세부터 해가지고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그냥 받아먹고 자신들의 안위를 도모를 하는 겁니다. 자, 그거와는 별개로 월마트와 코스트코의 퍼포먼스는 꽤 괜찮았습니다. 그 뜻은 그 월마트와 코스트코의 퍼포먼스를 누가 만듭니까? 일반 소비계층이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뜻은 일반 소비층들은 마트에 자주 가거나 월마트 같은 경우는 온라인 판매가 또 많이 늘었더라고요. 마트의 수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의 수요는 여전히 미국이 탄탄하다는 것을 월마트와 코스트코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2025년 1월 달부터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이들 마트의 매출이 급감할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업률, 기업들의 투자 심리의 위축 정도, 그리고 소비 심리의 위축 정도를 봤을 때는 저는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을 매우 낮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할 때 앞에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써요.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빼고 이야기를 하죠. 미국 자국 내에서의 경기 침체냐 아니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국의 한정된 경기 침체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글로벌 경기 침체라고 한다면은 진짜 이거 회복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회복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공포가 그 어떤 한 국가의 경기 침체보다도 큰 것이죠. 근데 지금 중국도 유동성을 지금 높이면서 부양책을 쓰고 있는 것이고, 유럽도 증시가 지금 화랑을 이루면서 그쪽도 지금
뭔가 회복이 되려고 하는 분위기. 지금 자금이 그쪽으로 좀 몰려들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즉, 그렇다면은, 지금 미국에서 자본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는 거,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업률, 기업의 투자 심리의 위축 정도, 그건 여전히 탄탄하고, 소비 심리 역시도 여전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경기 침체를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지수가 2년 넘게 제대로 된 조정이 단 한 번도 없이 너무나 많이 올라왔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경기 침체를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경기 침체가 조금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여러 가지 수치나 신호들을 가지고 조정장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15% 가까이 나스닥 지수가 빠졌죠. 뭐 220도 무너지고 너무나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조정은 바로 이렇게 220도 한번 무너져주고 나오는 조정이고 언제 지금 이것이 회복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것이 또 급작스럽게 갑자기 회복이 돼버리면은 조정이라는 이야기를 또 쓰기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분기는 더 6개월 정도는 더 지금과 같은 좀 지수의 횡보나 하락이 조금 있어주는 것이 향후에 폭발적인 호황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자행문이 또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저는 경기 침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지금 그것을 좀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는가.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 가장 결정적으로 실업률, 기업의 투자, 그리고 개인의 소비 심리를 봤었을 때 말이죠. 물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이외에 인플레가 관세부터 해가지고 유발이 된다고는 하지만은 그것이 경기 침체와 직접적인 연관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것이 진짜 경기 침체의 신호입니다. 인플레가 생겨서 어떤 소비재 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도 다분히 많이 있는 것이고 상품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관세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는 것도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은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높이는 것도 꽤 큰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경기 침체 진짜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는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의 신호탄이 되기도 했었고 CPI 발표가 되죠. CPI 발표가 오히려 예상했었던 CPI 퍼센테이지보다 더 낮게 나오면 주가가 더 폭락했었던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왜냐? 경기 침체에서는 물가지수가 낮아지면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으로 시장을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 상황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수치에 대한 해석 차이도 나중에는 그렇게 정반대 수치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그런 수치의 정반대 상황이 나오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마치 경기 침체가 이미 올 것이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어떤 정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월 2일 날 이제 상호 관세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저는 이 부분 역시도 관세가 그렇게 시작이 되면은 물가가 올라가면은 경기 침체다. 이거는 정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너무나 비논리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4월 2일 날 이제 상호 관세가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 어떤 주제들도 어떤 소재들도 2달, 석 달 이렇게 주구장창 가지도 않는 것이고 그리고 선반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발표가 나서 다시 그것이 선반영이 또 되는 그런 현상, 그래서 다시 추가 하락을 부추기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는 좀 저는 힘들지 않을까 이제. 왜냐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이 되기 전부터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하락시켰는데 석 달이나 관세로 지금 시장은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었습니다. 그리고 관세가 그렇게 부과가 된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논리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는 논리로 이제 충분히 그 이야기를 할 만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의 파라라처럼 악재가 완전히 반영이 되면서 소재가 소멸이 될 가능성을 저는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때
트럼프가 훨씬 더 강경한 자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중국을 건드리는 순간에 뭐 저의 생각이 완전히 틀리겠죠. 하지만 지금 정도의 상호 관세가 그냥 발표가 되는 그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희석이 되고 오히려 좋은 희소식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장이 당분간이라도 일시적이라도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세와 그리고 경기 침체 그리고 인플레를 너무 직접적으로 이것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그 이외에 연관이 되는 현상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4월 2일 날 테슬라 인도량이 발표가 되면은 테슬라 주가가 꽤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이미 주가가 50%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선반영이 저는 안 되고 있다고 생각도 했었는데 저는 3월 21일 날 주가가 248달러였는데 지금 주가가 물론 290달러부터는 떨어졌지만 지금 263달러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인도량에 대한 우려가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 인도량 발표가 있기 바로 그 일주일 전에는 주가가 거의 하락을 하는 패턴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일주일 기간을 놓고 봤을 때 과거 사례를 보면. 근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례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이 떨어졌다는 부분에 대한 선반영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것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면 저는 지금 주가가 거의 220달러 정도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지 않았을까. 200달러를 좀 깨느냐 안 깨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인도량이 지금 이렇게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고 그리고 생각보다 선방을 할 수 있다는 쪽의 흐름도 조금은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1일 날 중국의 주간 판매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점 되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4월 2일 날 인도량 발표인데 4월 1일 날 중국의 주간 판매량. 이번에 중국 주간 판매량은 저는 19,000대 이상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인도량이 조금 실망스럽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 뭐 중국에서 저렇게 계속 팔게 되면은 뭐 1주, 2주만 지나가도 1분기에 못 팔았던 인도량을 전부 다 커버하고도 남겠네. 그런 심리도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도 저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자, 그런데 이것이 왜 경기 침체와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와 연관이 있을까요? 테슬라는 나스닥 지수를 대표하는 직간접적인 주도주입니다. 2025년 2, 4분기 때부터 테슬라의 인도량부터 해가지고 에너지 사업에 대한 퍼포먼스는 저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전에 과거 케이스를 놓고 봤었을 때는 테슬라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을 때 주가가 적어도 횡보하거나 올라가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때 나스닥 지수가 거기에 정반대로 움직였던 경우는 잘 없어요. 테슬라 주가가 뭐 트위터 인수권부터 이번에 일론이 뭐 정치적인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말미암아서 테슬라 주가가 그렇게 하락을 할 때 나스닥 지수 동반해서 하락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때 나스닥 지수가 정비례해서 올라갔던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자,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도 저는 테슬라의 2분기 퍼포먼스로 인해 가지고 나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200에서는 미래 올라가 가지고 완전히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충분히 나스닥 지수의 과격한 하락을 막는 데 있어서는 일조를 해줄 것이다. 저는 그 시작점을 4월 2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저는 그래서 4월 2일 날 인도량 발표가 있기 전에 한 주를 매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인도량 발표 이후보다는 저는 4월 2일 날 테슬라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관세 H도 4월 2일을 기점으로 인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4월 2일 이전에 테슬라 주식 한 주를 매수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